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4월 29일, 자, 드디어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후 2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겠죠. 과연 1차, 사실상 4강 1차가 되겠죠. 1차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최종 결선 2명이 선출되느냐, 이제 이걸 이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말이죠.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말 기발한 인물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낙연의 등장인데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사람도 참 정치적 스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호남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간판 스타급, 이것은 틀림없죠. 이 사람이 돌연 지금 갑툭튀 상황으로 지금 등장하면서 지지율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다자구도에서는. 그런데 이낙연 이 사람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그 누가 나오더라도 한덕수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나더라고. 물론 이거는 진짜 이제 진검승부를 해보면요, 한덕수는 좀 내려오고 국민의힘 후보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두 사람이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단일화했잖아요. 그때는 여론에서는 안철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철수가 지고 오세훈이 이기면서 서울시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조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는데, 자, 아무튼 이 이낙연이 이제 나와서 호남 대표 주자가 너냐 나냐, 근데 꼭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호남 대표 주자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이제 윤석열 정부를 개성하면서 발전적으로 개성하면서 시대적 어떤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그 협상, 통상 협상이 되겠죠. 관세 협상 이런 것들, 그걸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개헌까지도 5년 단임제 87 헌법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내각제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내각제는 아니고요. 미국식 뭐 중임제가 되든 뭐 좌우지간 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임기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라는 게, 심지어는 1년만 하겠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1년짜리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그런 파격적인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바로 한덕수 총리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권력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단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에게 가는 권력을 막기 위해서 비상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최강의 카드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보다도 오히려 한덕수 쪽에 더 관심이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 보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한덕수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화되자 한덕수 중심으로 벌써 뉴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훈도 이제 뒤로 밀리고 홍준표도 밀리고, 다만 김문수는 특정한 정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주목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복잡하게 이제 전개되지 않습니까? 저쪽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고, 자, 이쪽에는 누구냐라는 건데,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 양상을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터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낙연이 툭 튀어나온 거죠. 한덕수의 경쟁력 가운데는 호남에서 표를 흔들어서 이재명의 표를 많이 깎아 먹을 것이다. 적어도 한 20, 30% 호남에서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계산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덕수의 붐업, 대망론이 이게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최근에 한 언론 만평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지금 진짜 사활을 걸고 지금
싸우는 게 지금 현재 경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진짜 뼈를 깎고 살을 깎는 상황이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그런데 돌연 한덕수의 인기가 너무 지금 높잖아요. 그리고 국민 여망도 지금 한덕수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고 이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평가 절하되는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건 현실인데요. 자, 한덕수가 어쨌거나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것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후보 자리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보수 후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서 전라도 일부 표, 그리고 다소 이제 온건한 중립 중도층의 표를 한덕수가 얻을 수 있다. 이분의 이제 이미지가 워낙 이제 점잖고 부드러운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돌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바로 이낙연의 이제 등장입니다. 이 이낙연은요,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덕수하고. 이렇게 되면요, 한덕수가 나중에 1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는 한덕수만 이기면 그냥 대선 후보네, 그냥.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이낙연의 이제 기대일 수는 있겠는데, 이걸 이제 보편화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낙연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이낙연이 이렇게 되자면은 자기 지지율을 적어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려야 될 거래요. 간단치 않고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뭐 한 2%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거래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흥미는 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 이낙연이 진짜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으로 가는 권력을 막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얍삽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에 이낙연이 했던 발언 하나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소속이고 누구하고 치는지 먼저 따져봐야 된다면 그건 이미 선진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입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 또는 덕성이 온화하지 않은 사람, 위험한 사람, 불안한 사람, 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개인도 불행, 국가도 불행, 국민도 불행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재판을 미루어 놓는 바람에 모든 사법 리스크가 미해결의 국가 리스크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최강의 방탄복을 입고 그것을 다 무마하겠다. 그러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모두 짓밟고 유린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판사에 따라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면 네, 그렇죠. 저거는 뭐 올바른 지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런 이슈, 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너무도 기울어져 있고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 사실상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이재명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희망회로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지만 그 희망회로라도 지금 돌려야 되는 거죠. 물론 상식적으로 봐서 파기 자판으로 이재명을 끝낼 가능성은 제가 봐도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건 뭐 다른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자, 이 이낙연의 등장으로요, 나쁠 것은 없습니다. 반명연대가 더 넓어진다, 더 커진다, 그 땅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 반명연대,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정상화 연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요, 김대중 그리고 뭐 혹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과도 전체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풀어져서 하나가 되는 큰 용광로 멜팅팟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과연 국민의힘 여기 4명 중에 누가 1위를 할 것이고 후보가 될 것이고 그 후보가 한덕수와 대결해서 이제 저는 반드시 진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당을 끼고 있는 쪽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상당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팽팽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고요. 그 후에
다시 이낙연과 단일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방식은 곤란해요. 해도 큰 의미가 없고 아무튼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이 당당한 단일화의 일원으로 등장하려고 하면은 본인의 지지율부터 일단은 두 자릿수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거 안 되면요. 지금 상태로는 이낙연은 그 TV 토론에 초청도 못 돼요. 그건 지지율 5% 이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조건부터 일단 갖추고 나서 단일화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낙연이 이야기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저게 이제 국가적 리스크로 지금 변질되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저게 부담이 됩니다. 이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 세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야말로 국격이 추락하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